네, 다음은 5분 스피치와 10분 멘토링 시간인데요. 오늘은 3개의 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해주신 심사위원들, 멘토단님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코리아 전 올라우스 대표 류중희 상무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쿨리즈 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K큐브 벤처스의 김기준 수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PAGM 파트너스 황병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대표님이 대신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사인이 어긋났던 점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북릿 이홍규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헤어샵 마케팅 플레이스 북킷에 대해 발표드릴 이홍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헤어샵을 방문하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딜 가야 싸고 머리를 잘할 수 있을까? 10명의 고객 중 단 3명만이 자기에게 딱 맞는 단골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곳을 계속 방문하고요. 나머지 7명은 매번 헤어샵을 갈 때마다 어디를 가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샵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광고입니다. 대부분의 헤어샵들이 전단지나 현수막 아니면 도우미를 이용한 오프라인 광고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나마 마케팅에 조금 관심 있는 업체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새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에 대한 광고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고객과 헤어샵을 스마트폰이라는 오작교로 연결시켜줄 서비스가 바로 북킷입니다. 북킷은 사용자에게는 가장 잘하는 헤어샵을 쉽게 찾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매거진과 스타일 정보, 헤어샵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올리는 SNS 후기 정보를 서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실제 사용자가 헤어샵을 선택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기준 정보인 위치, 가격, 그리고 실제 시술한 결과라든지 다양한 후기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북킷과 제휴된 업체의 경우에는 바로 예약을 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 초상권, 저작권이 해결된 고퀄리티의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제휴를 성사하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iOS 라이프 스타일에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뷰티 추천 앱이나 연말맞이 추천 앱 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대규모 마케팅이 없이 매월 3만 명의 이용자들이 100만 뷰의 사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런 헤어샵이 광고를 많이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8만여 개의 업체가 총 3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고 매출도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미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킷의 운영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광고를 진행할 시 광고 업체가 월 평균 50콜의 그 추가 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월 평균 고객 수가 아닌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 상위 20%의 업체의 경우도 매월 250명 정도의 고객을 받고 있는데 약 20%가 증가하는 수치로서 저희가 이제 제휴했던 24개 업체와 개별 면담을 통해서 50콜이 10에서 20만 원 가량의 광고 비용을 사용하는 데 의미 있는 수치임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저희는 이런 7명의 팀원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홍규입니다. 저는 10년여간 2개의 벤처에서 CTO를 역임하였고 저를 도와서 정재욱님과 이학준님이 개발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15년간 미용업체에서 그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셨던 조윤화 본부장님께서 영업을, 그리고 서비스 초기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정지현 디자이너님, 박은빈님, 박주영님이 기획과 마케팅, 운영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 팀을 통해
저희는 올해 400개 업체와 광고를 제휴를 하여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더욱 확대하여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헤어 제품이나 쿠폰 등의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3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만들려고 지금 만들 목표로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붓킷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던 시도는 아니긴 하잖아요. 제가 뭐 기억나는 것도 소셜 커머스 같은 형태도 있고 되게 미용실과 관련된 연결해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를 우리가 더 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보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소셜 커머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미용실의 수익을 깎아먹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에 나왔던 업체들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현재 영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선 현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셜 커머스로 박리담회를 하는 형태로서 결코 좋은 모델이 아니었고, 실제 미용실들과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하면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방식은 대부분 이제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하려는 방식 중에 기존과 다른 방식은 사용자에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고, 업체도 실제 업체들이 손님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실제 타겟팅된 사용자에게 광고를 해서 그 효과를 정확히 리포팅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과 다르게 저희는 이 광고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라는 베네핏을 업체에게 줄 것이고요. 사용자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예약하면 기존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예약한 것보다 더 싸고 더 좋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베네핏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헤어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만족도가 다를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셨던 분한테 계속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새로 소개받은 곳에 있어서 퀄리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도 실제로 시술받은 후기를 사용자 SNS를 저희가 같이 했던 이유가 저희가 모든 시술받은 후기를 다 찾아서 올려줄 수도 없고 실제 정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어디서든지. 그런데 저희가 SNS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자도 있지만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도 자기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자기가 실제 시술한 사용자의 사진을 찍어서 올림으로써 PR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가 실제 사용자가 가서 한 헤어 시술 정보가 되어서 사용자들이 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명 중 3명 중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결국 그 모바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이 서비스를 계속 또 아주 자주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이렇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처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저희 사용자 운영자가 실제로 올리는 헤어 컨텐츠 위주로 서비스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SNS를 올렸던 이유도 그런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SNS를 올렸고 SNS라는 서비스를 추가하였고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3만 명의 고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들어와가지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이 실제로 30대나 40대 이렇게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다 실패해보고 자기에게 뭐가 정확히 맞는지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얼굴이 우기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20대까지의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타겟으로 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이제 SNS를 더욱더 크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어스타일링을 패션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스타일링 샘플을 볼 수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걸 제공해 줘서 뭐 셀렉션을 늘리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너무 이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너무 시장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혈 유저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열혈 유저들을 다 깨알같이 모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을 만한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깨고 나갈까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업 이제 그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유저를 모아야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저 5분 PT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장의 PT를 빼면서 저희가 타겟팅했던 그런 사용자 수들이나 광고 업체 수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100만 명의 MAU가 있으면 저희가 말했던 100억 원의 목표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광고 시장 자체로도 그게 나올 수 있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유저가 정말 그 미용실 입장에서 타겟하는 돈을 써서 광고하고 싶은 유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용실은 단골 고객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한 명 잡으면 나한테 나의 포로가 돼서 나한테 스타일링을 계속 받는 사람을 늘리고 싶어서 광고를 뿌리는 건데 지금 타겟 유저는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음이나 이제 네이버 같은 데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골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처음 와서 신규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단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용실들은 실제로 단골들은 가만히 놔둬도 계속 오는 사람이 들이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 신규 사람이 더 오고 그 사람이 단골이 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원하는 그런 그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집단이라고 그 확인을 저희가 이제 그 개별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광고 쪽은 특히나 단골은 사실 광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어디로 옮기든 다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신규 고객이 와서 그 사람이 단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규 고객들이 계속 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희는 이 붓킷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셔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 어떤 자영업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버티컬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시장 규모가 네일이나 뭐 피부 이런 쪽들이 그 헤어 서비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네일이나 헤어까지도 확장은 할 수 있겠지만 네일, 피부샵, 뭐 마사지샵 이런 거를 다 합쳐도 뭐 헤어샵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진짜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것들은 커머스 쪽을 그러니까 아까 2016년에는 이제 제품이나 쿠폰 같은 것을 판매한 커머스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제품들도 보면은 그 실제 뭐 로레알이나 이런 제품 말고도 요새 그 청담동이나 이런 샵들은 자체 PB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는데요. 저희들을 통해서 판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히트치는 상품을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뭐 굉장히 히트했던 뭐 이런 상품들이 뭐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듯이 저희도 이제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쿠폰 판매 같은 것들을 더 타겟팅 해가지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청중 세 개의 질문을 저희가 뽑아서 아주 저희가 10분 동안의 멘토링 시간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으셨던 질문은 고객의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고객의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저희가 헤어샵하고 아까 제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그 디자이너나 이런 사용자들이 직접 그 동의를 구하고 올리는 형태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것들은 우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해도 되는 초상권 그 지적재산권을 다 해결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답변 간단하게 하셨지만 단골 고객이 되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단골 고객이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단골 고객이 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매년 몇십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매년 성인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십만 명의 고객들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후반이 아니라 이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충분히 계속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예상 수익 모델이 잘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답변. 저희가 이제 우선은 개별 업체 면담을 통해서는 50콜이라는 게 10에서 20만 원의 광고비 지출에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것들은 다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샵들이 한 곳에 모여 있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스프레드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뭐 5천 개의 광고 업체를 다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부분이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그 단순한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닌 뭐 검색 중에 나타나는 광고라든지 사용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검색했을 때 저희와 계약된 업체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형태 등을 통해서 콜수를 마련하는 형태로 현재 지금은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진행해 주신 북리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신 분은 이따가 2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비런치 티켓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표님은요.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되는 발표인데요. 웰릿의 임완섭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단언컨대 웰릿은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운동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해 7월 고벤처 1분 발표 때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제품 만들고 나서 이제 5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주목해 왔었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피트니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안 가보신 경험이 많이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다리를 다쳐서 재활을 하다가 재활이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피트니스를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꾸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피트니스 센터를 스마트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데이터를 뽑을 때 고객이 절대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어느 짐에서도 뽑을 수 있게, 그리고 데이터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뽑는다라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를 쓰자면은요. IoT를 활용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틈새 시장 공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 때 저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입혀가지고 피트니스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피트니스를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고 경쟁하고 그런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군은 이렇게 2개 제품군을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FDS라고 하드웨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컨텐츠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FDS는 이제 각각의 기구들에 부착되는 트래커들과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뽑아진 데이터는 이제 앞으로 앱을 통해서 컨텐츠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FDS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는 아주 쉽습니다. 데스크에서 그냥 밴드를 가져가신 다음에 평소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FDS 자체에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그 헬스 기구들에 저희는 트래커들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커들에선 게이트웨이로 정보를 어떤 운동 패턴이 나오는 정보를 보내고요. 밴드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운동 정보가 나오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쏴주고요. 그럼 게이트웨이에서는 그 같은 운동 정보들을 모아서 얘와 같은 정보다. 그래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간편하게 이제 뭐 태그를 할 필요가 없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데모로 준비를 한 겁니다. 운동 횟수랑 어떻게 무슨 운동을 했는지 분류하는 거랑 그리고 몇 킬로그램짜리 트래커들이랑 매칭시켜주는 거랑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팔 것이냐면 먼저 피트니스 센터 디지털 솔루션을 피트니스 센터들에 먼저 하드웨어를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이랑 미국의 미국 값이 안 나와 있는데 미국에는 피트니스 클럽 지금 3만 개 정도 있고요. 한국이랑 미국 합쳐 3만 6천 개 정도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과 한국에 합쳐서 5,700만 명 정도 피트니스 클럽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시장 대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를 솔루션 자체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에 이제 매월 관리해주는 대가로 관리비를 50만 원 수준 혹은 5년 동안 무상 관리를 해주면서 일시불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한 고객의 10%에게 이제 월 5천 원 정도 수준의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성과를 이룬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시장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드맵은 먼저 2014년 9월까지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약한 2곳 피트니스 클럽과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멘토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론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도 운동 많이 하시죠?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 저 요새 뭐 이렇게 굉장히 강제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국은 내가 운동에 대한 의지와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결국 못 해요. 근데 저는 저 기계가 있다고 모티베이션이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할 때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적인 모티베이션은 없고 내가 한 세션을 다 돌고 한 시간을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야 뭔가 확인을 하는데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이 뭔가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중단하고 싶은데 이걸 한 번이라도 더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운동을 잘하게 돼야 효용이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운동을 이제 잘 하려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가 운동한 거를 다 적습니다. 다 적어서 기록을 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언제는 5kg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10kg를 드는 걸 보면서 더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여러 친구들이랑 다 같이 끌고 가서 피트니스 클럽 같이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트레이너랑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당장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요. 그 운동을 한 기록들을 가지고 걔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걸로 먼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그리고 운동을 누군가와 같이 뭐 사이버로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2번의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질은 굉장히 낮은데 제품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이걸 하려면 모든 진짜 아령 엽기에도 다 이 IoT를 다 붙여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소 잡으려고 닭 잡으려고 소 잡는 칼 쓰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슬라이드에서요. 잠시만요. 슬라이드에서요. 슬라이드 좀 펴주십시오. 좀만 잠시만요. 저희가 피트니스 클럽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결과는 이게 고객들한테는 우선 어느 정도 가치를 주는데 이거를 피트니스 클럽이 살 거냐 저희 피트니스 클럽 대상으로 제품을 하는 건데 네. 그랬을 경우에 피트니스 클럽이 살 거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트레이너들은 이걸 되게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동안 피트니스 클럽들이 되게 경쟁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별성 하나를 가지고도 고객을 더 끌어오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저희 제품이 있으면은 광고 전단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스마트 피트니스 클럽이다. 스마트폰으로 당신 운동한 기록이 다 나오니까 우리 피트니스 클럽 와라라고 그런 식으로 경쟁의 우위 포인트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되게 상당히 좋아하고요.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생긴다면 내가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PT 고객을 더 잘 관리해 줄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수기로 다 적으시는데 그거를 트레이너분들은 항상 스마트폰 들고 있던데 거기다 직접 입력하는 예를 들면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다 하드웨어를 붙여야 될까요? 그걸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일일이 그 PT를 받는 사람들한테만 우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PT를 받는 사람들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걔를 이제 뭐 그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다시 받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누구든 다 자기 핸드폰에 그냥 다 들어가는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 그 기계를 파시겠다는 거죠. 예, 기계를 솔루션을 팔겠다는 겁니다. 예, 그 1,000만 원에. 예, 맞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몇 개까지 팔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600개, 10% 정도 팔고 싶습니다. 그게 그 600개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뭐 의문점도 들 수 있겠지만 먼저 한국에서는 그 정도 팔고 싶고요. 그게 저희가 만나봤던 그 사장님 중 한 분이 피트니스 클럽 위탁 운영업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350개 단지에 위탁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부분 만나봐도 고장만 안 나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도 인바디 많이들 아실 건데 인바디 제품도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가형은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인바디 같은 게 그 피트니스 클럽 시장을 먹게 된 것도 고급 피트니스 클럽부터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차례차례 이제 왜냐하면 피트니스 클럽 시장에서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하면은 그거를 강남에서 그대로 들여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여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바디도 모두 퍼졌는데 저희도 잘 된다라 인바디처럼 모두 다 펴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 10%까지 판매를 하는 거고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이 팔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간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기계에다 뭔가를 붙여서 그 운동 횟수를 측정하는 게 되게 맞는 어프로치라면 예, 왜 짐들이 선호하는 그 운동기구 제조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큰 데들. 예, 맞습니다. 그런 데들이 아예 그 기계 자체에다가 내장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나이키 피어밴드 같이 이런 예. 밴드들이 아직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뭐 스텝만 체크하고 이 정도지만 예, 점점 더 뭐 수면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자체도 다 다르게 구분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업이 약간은 그냥 좀 지나쳐가는 그냥 예. 중간 정도 솔루션으로 반짝하다 말 수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슬라이드 좀 틀어주십시오. 지금 그런 솔루션이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진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파트너 회사인데요. 여기는 각자 자기네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네 기구를 다 도입을 해놓으면은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키를 사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 키를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마다 운동을 할 때 키를 집에서 들고 가서 키를 꽂고 운동 끝나면 빼고 다시 운동하러 가서 키를 꽂고 끝나면 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뭔가 태그를 한다던가 뭔가 번호를 입력한다던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우리 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그거에 먼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피트니스 기구에 다 들어가가지고 괜찮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해주는 거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운동의 트렌드가 예. 그룹 엑서사이즈라던가 크로스핏이라던가 예, 그래서 이게 도구를 막 드는 것보다 같이 재미있는 액션을 하면서 즐기는 게 좀 더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기구에 한계를 둬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예. 새로운 트렌드는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그런 게 맞는데 이거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피트니스 클럽은 되게 전통적인 피트니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체력 단련 같은 거는 전통적인 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크로스핏 시장이 커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짐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짐 시장 또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바꾸는 거를 되게 빠르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멘토님들의 멘토링을 마치고요. 청중 멘토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분들이 이미 질문하셨던 질문들은 빼고 상위 랭크된 3가지를 골라보았는데요. 헬스장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PT인데 헬스 트레이너들의 반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너들이 이걸 상당히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트레이너들은 그 PT를 그걸 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한테 영업을 하는 수단이 사실은 고객한테 말을 먼저 붙이고 사실 영업을 되게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 처음 등록했을 때 처음에 하루 이틀만 영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못 하거든요, 영업을. 근데 저희 시스템이 있으면은 어제 가슴 운동 안 하고 갔다는 거 알거든요. 그 저희가 허락만 받으면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에. 그러면은 그 고객한테 가서 어제 가슴 운동 안 하고 가셨네요라고 말을 하나 하는 걸로 이제 PT 영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다 발표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피트니스 센터에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채택을 할까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보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답을 예.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우선 그 외재적인 보상으로 주변 피트니스 클럽들과의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게 크게 피트니스 센터가 구매할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재적 동기를 만들려고 피트니스를 스포츠처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스포츠로 바꾸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신용카드에서 크레딧 포인트 쌓는 그런 거를 요즘엔 다 그런 방식을 게임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피트니스에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고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서 내가 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를 통해서 내재적인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별도의 와치 같은 걸 차야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등이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과 완벽하게 다른 노선을 가는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지금 다 B2C 시장을 지금 장악하려고 각 관련한 피트니스 기능들을 넣고 뭐 심지어 저희랑 비슷하게 무산소 운동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와치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런 와치들이 특히 무산소 운동과 관련한 와치들이면 저희 피트니스 클럽에서도 호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루션을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저희의 경쟁자들은 아니고 오히려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큰 거는 게이미피케이션 컨텐츠인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실 게이미피케이션 컨텐츠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뭐 핏빗이든 퓨어밴드든 이런 오픈 API 사용해서 저희가 똑같이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시키는 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핏빗 찬 사람들끼리 하고 퓨어밴드 찬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대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사업의 조력자가 될 만한 그런 사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네, 마지막 순서로는 모큘러스 이상봉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큘러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모바일 광고 타겟팅 솔루션인 직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직에는 잘 찍는다, 타겟팅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타겟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광고주, 하나는 앱 개발자,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매칭하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있습니다. 광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고를 어떤 앱에 뿌려야 효율적일지
내 앱에는 어떤 광고가 들어와야 클릭이 더 많이 돼서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광고와 앱 사이에 매칭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자가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규모를 보면요, 연 2천억 정도 수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매칭 수수료로 300억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요 국내 플레이어들은 다음 아담이나 카올리, 에드몹 등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 CTR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데 CTR은 그 클릭 스루 레이트로 광고가 앱에 들어갔을 때 고객들이 얼마나 클릭을 많이 하느냐 그게 곧 그 수익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칭이 잘 돼서 고객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직이라는 서비스가 광고 타겟팅을 통해서 CTR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CTR이 10%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연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0억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TR을 높이기 위해서 타겟팅을 잘해야 되는데 타겟팅을 잘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고객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광고 분석도 잘해야 되고 분석된 고객과 광고를 잘 매칭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을 개발하면서 이 새로운 모바일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 분석은 기존에 그룹 단위로 주로 진행이 됐고요. 그룹 단위는 앱별로 또는 성별, 연령별로 어떻게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개인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지금 1인 1 모바일 기기가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모바일 사용 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단위로 분석할 만한 충분한 로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분석은 기존에는 광고 유형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비슷한 광고를 찾아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전파됐다, 어떤 식으로 클릭이 되었다 이런 걸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비슷한 광고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동일한 광고를 직접 보내봐서 그 반응을 본 다음에 빠른 분석을 통해서 바로 타겟팅으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고객과 광고를 매칭을 시켜야 하는데 기존 방법은 뭐냐면 수동으로 광고 전문가가 이 광고는 어떤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이 광고 고객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이 앱에다 뿌리자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요. 저희는 이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자동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관련 특허를 저희가 2건 출원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주로 진행한 거는 여러 대기업들하고 이 직 솔루션이 효과가 있느냐, 정말로 반응률이 올라가느냐, CTR이 올라가느냐를 검증을 했고요. 결과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에서 실제 푸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멤버십 가입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반응한 비율을 본 건데요. 대강 저희 거가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증가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카올리, 아까 말씀드렸던 새 업체 중에 카올리랑 같이 분석을 해서 실제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올리와 비슷하게 다른 업체도 저희는 찾고 있고요. 저희 구성원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겸손한 거를 보여야 된다고 써 있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0%가 좋아지면 30억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30억 시장이면 너무 작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광고도 점차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시 메시지를 활용한 광고라든가 다른 유형의 그 광고 방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쪽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모바일 광고는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이 모바일 타겟팅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외에 데이터 분석으로 가능한 모든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비슷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기술 기반으로 훨씬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추천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걸 하세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돈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해 동안 이 기술은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어디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CTR을 증가시키면 돈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추천 알고리즘을 하는 회사였는데 시장을 이걸 찾은 거다 이런 스토리인가요? 스토리인 저희는 건가요? 이제 추천 방식 중에 특별하게 이제 모바일 시대에 더 빠르게 네. 직접 그 광고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고객들을 찾을 수 있는 이거에 반응할 만한 고객들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었고요. 작년에 그런 게 가능하다 이런 알고리즘이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서 그거를 직접 이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를 찾은 게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어렵거든요. 뭔가 약간 새롭다라기보다는 약간 약간 끝물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뭐 사실 약간 들어서 되게 얼핏 봤는데 되게 좋은 분들이 되게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셔서 조금 약간 조금 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혹시 조금 더 나중에는 이런데 한번 우리 기술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데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다녔을 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 퍼포먼스가 나냐 안 나냐를 보여주는 게 나중에 투자 유치를 받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돈이 되는 걸 보여준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게 되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뭐 광고 콘텐츠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나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거든요. 바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예를 만들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그런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 해외로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그 추천율의 러닝 커브를 어떻게 올릴지가 좀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거는 비슷한 걸 본 사람한테 비슷한 걸 추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본 상품에 대해서 본 거를 또 추천하니까 당연히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그거에 모수에 맞는 광고주를 영입한다던가 그거에 맞는 고객수를 영입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카울리랑 협력하고 있을 때 그런 고객 분석할 때 필요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 풀이 있거든요. 그 숫자를 저희는 클릭한 사람 1-2천 명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피가 큰 광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수에 속하고요. 만약에 전체 광고에서 액수가 뭐 100만 원짜리 광고를 해가지고 클릭을 유도하는 게 뭐 수천 개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지금 이 광고의 유형이 뭔지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광고와 비슷한 광고 몇 개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반응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 고객한테 그 광고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 샘플링에 대한 문제는 약간 비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만 얘기 하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트래킹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광고를 주면 정말 좋겠긴 하지만 그건 되게 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 뭐 성별이든 연령이든 이런 그룹핑들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도 물론 그 레벨까지 한 사람 단위는 하기 좋겠지만 결국에 우리도 뭔가 그룹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그룹핑이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그 데이터는 고객들이 어떤 광고가 보여졌는지, 노출됐는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들어왔는지, 뭐 그런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는 다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그런 거를 직접 분석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중 발표 상단에 있는 세 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구글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개인 단위 광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차별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적어도 알기에는 비슷한 알고리즘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그 고객 개인 단위로 추천한다기보다는 그 개인 그룹을 분석해서 이런 뭐 행동을 보이는 그룹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니까 그런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들한테는 어떤 광고를 매칭시키자 그런 방식인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개인 단위로 하는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하는 방식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남성, 여성, 나이, 지역은 정도의 타겟팅은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표 조사 집단의 모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클릭한 사람 기준으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지표조사 집단의 모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겟팅되는 그 고객의 특성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뭐 들어오는 시간, 그 사람이 주로 노출되는 광고 앱, 클릭 유형 뭐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팀 멤버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 나노 사이언스를 전공했고요. 박사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NHN 이후로 한 7년 정도 지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을 창업을 한 이장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그 마케팅, 계량 마케팅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을 수치로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수년간 연구를 하셨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엔지니어, 분석가, 사업개발 그렇게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벤처 포럼에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께서 고벤 CLBNOW.com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영 회장님께서 지금 올라오셔서 기다리시던 비런치 티켓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명되었던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주셔서 티켓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본인이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선물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오늘과 같은 열화와 같은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고영하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그 우리 멘토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는 수고해주시는 네 분의 우리 멘토님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홍일점으로 지금 참가하신 우리 존슨앤존슨의 김윤경 이사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이사님이 다음 고벤처 포럼 5월 고벤처 포럼에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그 행복 강연을 해주신 분은 벤처가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윤경 이사님은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벤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주제로 강연해 주실 겁니다.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K큐브의 김기준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쿨리지의 권혁태 대표님. 그리고 인텔에 계시다가 이제 인텔을 그만두시고 회사를 인텔에 본래 파셨는데 거기에 이제 옵션으로 묶여서 계시다가 퓨처 플레이라는 엔젤 투자 전문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퓨처 플레이의 우리 류중희 대표께 새로운 출발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진행을 아주 칼같이 잘해주시는 우리 언어프믹스의 양준철 대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날로 사회 보는 솜씨가 발전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인 우리 변윤지 명사회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윤환 대표 항상 우리 세계 어플 동향을 아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 주시는 고윤환 대표. 다른 분들은 오늘 바쁘셔서 먼저 가셨네요.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많은 그 정보나 지식도 들으셨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신 분들하고 교류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 분들하고 그 교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음 네트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까지 참석하셔가지고 기왕에 오신 김에 많은 서로 간에 교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 고벤처 포럼에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